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구약 이야기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 요셉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이 어떤 옷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좀 늦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늙은 나이에 요셉을 얻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정말 아내라고 생각했던 라헬을 통해서 늦은 나이에 요셉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밖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채색 옷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 이 채색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동 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채색 옷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채색 옷이 아니라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형색의 그러한 옷이 아니라 긴 소매가 달린 긴 옷. 그런데 왜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을 입은 그 요셉을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을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고대 유대인들, 특히 고대 근동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겉옷과 속옷만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 속옷 그러면은 우리 런닝, 팬티 이런 것을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고대 지방에는 그렇게 다양한 옷들이 있지 않았죠. 그들이 입은 속옷, 성경에 번역된 속옷은 흰색 세마포로 이제 만든 일복과 같은 것입니다. 두 개의 커다란 천을 얼굴과 양팔에 구멍만 남기고 꿰맨 아주 단순한 옷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속옷을 이제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 입었습니다. 당시 옷 만드는 기술이 당연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옷 만드는 기술이 그리고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염색 기술은 더욱 형편이 없어서 알록달록 이제 물들이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속옷을 입고 그냥 하나만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이제 일하기도 하고 이제 다니기도 하는데 여기에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이라고 하면 특별한 바느질 기술을 사용해서 소매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이제 발목까지 길게 한 옷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손목까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요셉이 그러한 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요셉 너는 일하지 마. 집에 있어 라는 뜻이 옷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족에 의하면 단지 두 사람에게만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은 부족의 족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족장의 후계자였다고 합니다. 긴 소매 옷을 입은 것은 부족을 지배하는 족장의 계승권이 어린 그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러한 의복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분노가 일어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색채옷이 아니라 긴 소매옷이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옷은 그냥 예뻐서 준 색동 옷이 아니라 족장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후계자임을
이제 상징하는 옷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죠. 감옥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구약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의심이 되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문서들이 있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 힉소스라고 하는 북쪽에서 내려온, 특히 가나안 지방에서 내려온 셈 계열의 민족이 이집트 북부를 지배를 해서 왕조를 세운 흔적이 나온 것입니다. 기원전 18세기에 이집트가 상당히 번성을 하다가 급격도로 쇠퇴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힉소스인들이 말을 타면서 이제 막 전쟁을 하면서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왕조를 세운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약 1700년에서 1500년 경이라고 합니다. 이 힉소스는 외국의 통치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역사가 마테노는 이집트를 침공한 힉소스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 당시에 공포스러웠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신은 우리에게 돌풍을 몰고 왔다. 뜻하지 않게 동방으로부터 이름도 알 수 없는 침입자들이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땅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그들의 주력 부대는 어떤 반격도 받지 않고 쉽사리 침입해 들어왔다. 그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도시를 무자비하게 불태우고 신들의 신전을 부수고 토착민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 자, 이렇게 역사가가 기록될 정도로 힉소스는 과감하고 또 돌풍을 일으키며 이집트 땅을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힉소스인들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구약학자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등용된 것이 바로 이 힉소스계의 바로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제 가족들이 이집트에 이주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힉소스 통치 기간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좀 억지스럽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좀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데, 제가 잘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입고 바로에 들어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본문 말씀이 힉소스 시대와 맞지 않냐면, 힉소스는 아시아에서 온 셈족의 지배자들인데 그들은 수염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화 같은 데도 수염을 기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셈족에게 있어서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달라요. 애굽에서는 수염을 깎아야 예의를 차리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아직 그 왕이 셈족 계열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애굽의 파라오는 아직 셈족의 힉소스 시대가 아니었다는 반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셈족은 그들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축을 가증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셉이 총리로 된 그 시기를 힉소스 시대였다라고 이제 보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힉소스 시대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힉소스가 한번 물러간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힉소스에 대한 반감, 그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 시류의 흐름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고 보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리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적적으로 국무총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힉소스인들과 굳이 요셉의 국무총리 시기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조금 반감을 가져가 오고 또 성경 해석의 오류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요셉은 하나님에 의하여 애굽으로 갔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옷과 또 힉소스 민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